안녕하세요. 한남대 미술교육과 19학번 조수빈입니다. 제가 소개할 현대미술 작가는 현존하는 작가 중 최고 낙찰가를 기록한 데이비드 호크니입니다. 마침 3월부터 8월까지 호크니의 전시회가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길래 방문하였는데요. 먼저 데이비드 호크니란 어떤 사람인지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의 대표작과 최고 낙찰가 작품을 알려드린 뒤 제가 인상 깊었던 작품들을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데이비드 호크니는 영국 태생 작가로 1937년에 태어나 만 82세인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는 예술가이며 활동 분야가 매우 넓습니다. 그의 대표 분야는 팝아트이고 사진가, 판화가, 삽화가, 무대 연출가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초상화, 파노라마 풍경화, 포토 몽타주 작업을 했습니다. 또 책도 많이 남겼는데요. 호크니가 쓴 호크니, 펜과 연필 그리고 잉크와 함께한 여행, 종이 웅덩이, 그 외에도 사진집과 무대 미술, 중국 여행에 관한 책을 서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성소수자로 알려진 동성애자 작가인데요. 그의 작품 주제에서도 동성애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호크니가 주로 다루는 소재는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한 동성애와 연애가 주된 그림의 주제이고 로스앤젤레스의 수영장을 그린 그림들도 유명합니다. 또 작품 예술가의 초상에서처럼 자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 많습니다. 그의 영웅이었던 피카소의 영향을 받은 그림과 아예 피카소가 주제로 등장한 그림도 있는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의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브래드퍼트 예술학교 학생 시절 호크니는 음산한 색과 환영적 공간을 특징으로 하는 회화와 석판화를 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추상표현주의가 한창 곽광을 받고 있었음에도 호크니는 추상과 재현적 이미지를 구분하는 경계를 흐려가면서 도식화된 인물의 형태, 그래피티 등을 사용하여 성과 사랑에 대한 주제를 전달합니다. 남봉꾼의 행각 시리즈는 이 시기 호크니의 작품 중 하나로 윌리엄 호가스가 18세기 영국 사회를 비판하며 그린 그림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판화입니다. 자전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았고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정체성을 잃는 과정, 미술계의 부패와 타락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964년부터 호크니는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며 도시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수영장 그림을 계속 그렸는데 호크니는 묘사에 관한 문제에 계속해서 몰두하였습니다. 유리의 투명성, 계속해서 움직이는 물의 특성을 포착하는 방식 등에 천착하며 기술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고자 했던 작품들입니다. 이 중 대표적 작품으로는 더 큰 첨벙이 있습니다. 또 이때 호크니만의 독특한 물결 표현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1966년 제작된 카바피의 시 14편을 위한 삽화 시리즈는 동성애를 다룬 작품입니다. 그리스 시인 콘스탄틴 카바피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호크니의 대표적인 애칭 시리즈로 이국적인 중동의 건축물과 분위기를 배경으로 두 남성 간의 만남과 헤어짐에서 오는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호크니는 오랜 시간 관찰을 통해 느낀 빛과 그림자, 인물, 그리고 공간과 깊이 표현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그는 2인 초상화를 그렸는데 이는 모델들의 외모뿐 아니라 그들 사이의 관계도 표현하는 작품이었습니다. 클라크 부부와 퍼시는 등장인물들의 크기가 거의 실물 크기와 똑같아 마치 관객이 서 있는 실제 공간에 대상이 존재하는 느낌을 줍니다. 여기서 잠깐 호크니가 현존하는 작가 중 최고 낙찰가를 보유하게 해준 그림을 살펴볼까요? 지난해 11월 두 사람이 있는 수영장이 $9,030에 낙찰되면서 데이비드 호크니는 현존하는 작가 중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약 1,019억인 이 그림은 그림값에 비해 다소 평범하게 보이기만 하는데요. 이 그림은 어째서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을까요? 바로 호크니 그림의 완전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영장 시리즈에서의 물결을 표현해낸 호크니만의 기법과 두 인물 간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2인 초상화 시리즈의 특징이 합쳐진 이 작품은
호크니의 그림 중 최고의 걸작으로 연인과 헤어진 후의 심리, 수영장을 통해 감정과 소통의 단절을 표현한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호크니의 영웅 피카소가 1973년 사망한 후 피카소의 화풍과 예술 세계가 호크니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푸른 기타 시리즈에서는 피카소에 대한 호크니의 경외심과 탐구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가 피카소를 얼마나 존경했는지는 호크니의 작품 예술가와 모델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줄무늬 옷을 입은 피카소와 벌거벗은 데이비드 호크니를 그린 그림으로 호크니의 겸손함을 표현했습니다. 이 시기 다양한 시도를 하던 호크니에게 피카소와의 유대감은 위안을 주었고 양식의 엄격함에서 벗어나 세상을 새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호크니는 비록 본인은 판화가가 아니며 단지 약간의 판화 작업을 일삼는 화가일 뿐이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이 판화를 통해 호크니는 20세기 후반 판화사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한 중요한 작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21세기 전환기에는 그랜드 캐니언 풍경화와 고향 요크셔의 거대 규모 풍경화를 탄생시킵니다. 요크셔의 풍경화인 와터 근처의 더 큰 나무들 또는 새로운 포스트, 사진 시대를 위한 야외에서 그린 회화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작품이기도 한데요. 50개의 캔버스를 이어서 만든 무려 457.5cm 곱하기 1220cm 사이즈로 거대한 그림에 압도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실제 전시회에 가서도 이 그림은 앉아서 천천히 감상할 수 있도록 의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직접 전시회에 방문하고 현대미술의 거장인 호크니에 대해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호크니가 남긴 수많은 작품을 다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그의 사진 예술이나 저서 등 전달하지 못한 내용이 많아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